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도 자폐증 치료를 위한 ABA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목차를 보면 배변 훈련이라든지 파괴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다 다루지 않고 좀 아이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11장 놀이와 사회성 기술이라는 부분인데요. 놀이와 사회성 기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폐 아이들의 인지나 언어 치료, 인지적 중재나 언어적인 중재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놀이에는 연령에 적합한 표상이라든지 언어적인 능력, 인지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친구와 함께 또는 성인과 함께 주의를 기울이는 공동주의 능력도 필요하고, 한 가지 활동에 계속 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주의 집중 능력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기술이 바로 놀이 기술인데요. 놀이 기술은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놀이를 중재함으로써 다른 능력들까지 같이 좀 키워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놀이라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중재나 인지적인 중재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치료실은 가지 못하더라도 놀이나 사회성 기술을 중재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집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치료실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놀이 기술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 책을 잘 참고하셔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만한 놀이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11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놀이와 사회성 기술은 아이가 익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놀이와 사회성 같은 경우는 그 활동 자체만으로 아이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기회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아이는 독립성을 키워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놀이와 사회성 기술을 통해서 인지적인 능력이나 언어적인 능력 또한 같이 향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놀이와 사회성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에게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지나 언어 치료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놀이나 사회성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밀려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놀이와 사회성 기술도 아이들에게 개입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이와 사회성 기술이 중요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어떤 놀이 기술을 가르쳐야 할지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놀이 기술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17쪽에 보면 놀이기술 선택하기라고 해서 놀이기술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연령 적합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놀이를 가르치는 목적이 아이 혼자 놀기도 있지만, 아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면서 언어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인지적인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능력이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연령에 맞는 놀잇감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좋아서 어울릴 수 있을 만한 놀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건데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놀이 장난감을 파는 곳에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아이의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지금 친구들이 어떤 걸 많이 가지고 노나요? 어떤 것에 가장 흥미있어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래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노는지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또래 친구들의 흥미나 관심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느냐면, 아이가 조금 더 자랐을 때, 초등학교를 갔을 때에도 사실 뽀로로가 그려진 가방을 들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또래들의 다른 좋지 않은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놀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연령에 적합한 흥미 수준이 무엇인지를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래들의 흥미를 살펴봤다면 또 아이의 선호도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118페이지에 보면 아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선보여서 특별히 흥미를 느끼며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들이랑 놀 때는 또래 친구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어하는 장난감이 무엇인지를 알아놓아야 하고, 또 아이 혼자 놀이를 할 때는 아이가 가장 선호하는 놀이를 하는 것이 사실 내적인 동기를 유발하는데 가장 좋기 때문에 아이의 선호도에 따라서 장난감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118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데, 아이가 즐길 것 같은 놀이 활동으로만 놀이의 폭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놀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흥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는 게 놀이 기술을 증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조금씩 놀이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아이가 혼자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아이가 선호하는 범주 자체를 넓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19페이지를 볼게요. 놀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놀이를 가르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별 시도 훈련을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방바닥에 앉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장난감을 노출시키고 놀이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중요한 것은 119페이지의 마지막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일단 체계화된 개별 시도 훈련으로 기본 기술을 가르치고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 가장 자연적인 설정에서 가능한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개별 시도 훈련으로 놀이 기술을 전부 다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작은 단계로 쪼개서 가르치고, 그것이 책상 위에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말 놀이 매트 위에서도 아이가 전체적으로 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계속 가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놀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120페이지에 보면 먼저 효과적인 교수법의 구성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효과적인 교수법을 5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5단계는 뭐냐면, 가르칠 과제의 단계 파악하기, 한 번에 한 단계만 가르치기, 반복해서 연습시키기, 촉진을 하고 가능한 빨리 촉진 없애기, 목표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하면 보상 주기. 이 5단계는 사실 그냥 ABA의 일반적인 어떤 교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놀이에 있어서 특별하게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놀이를 정하고 그
그 놀이의 전체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작게 쪼개서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천천히 가르치고, 또 그렇게 가르친 놀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할 수 있게끔, 또 비슷한 놀이도 또 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강화를 주고 자연스럽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놀이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차놀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이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이 가르칠 과제의 단계를 파악한다 라고 했을 때 기차놀이를 장난감장에서 꺼내와서 기차의 레일을 한 4개나 5개 정도 하나하나 맞추고, 그 다음에는 기차를 레일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기차의 전원 버튼을 딱 켜면 기차가 쭉 움직이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쪼개서 예를 들어서 5개나 6개, 뭐 많게는 10개 정도까지도 이렇게 아이에게 맞게 단계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정하면 그 다음은 숙달될 때까지 한 번에 한 단계씩 가르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반드시 한 번에 한 단계만, 아이가 그 한 단계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행연세를 해도 되고 역행연세를 해도 되는데, 순행연세는 뭐냐면 이 기차를 꺼내와서 마지막에 전원 버튼을 켜는 순간까지 이 순서가 있으면 순행연세는 1번부터 가르치는 거고요. 역행연세는 마지막에 전원 버튼을 켜는 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부터 가르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놀이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사실 내적 동기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 외부적인 강화제로 인해서 아이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억지로 가르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놀이 기술을 가르칠 때는 다른 과제를 가르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되고, 또 이런 놀이 재료도 다양하게 해서 아이의 흥미를 끌어내는 것이 좋고, 그리고 촉진과 보상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놀이를 배운 것을 혼자서 할 수 있어야 하니까 122페이지에 보면 자립심 키우기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결국엔 아이가 성인 없이도 혼자서 기차를 꺼내서 자기 혼자 레일을 만들고 기차의 전원 버튼을 켜고 할 수 있도록 성인이 항상 처음에는 하나하나 지시를 통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모든 단계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면 천천히 성인이 가까운 위치에서 조금씩 멀리 떨어져서 결국에는 그 한 공간에 성인이 없어도 아이가 혼자서 놀잇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립심 키우기라는 건데요. 이렇게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일반화 시켜주는 것이 좋고, 또 아이가 놀이를 전이하는 것, 한 가지 놀이를 하고 다른 놀이로 이동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든지, 한 가지 놀이만 하루 종일 하려고 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123페이지에 타이머 이야기가 나오는데, 타이머를 사용해서 놀이를 전이시키는 것, 활동을 전이시키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기 때문에 타이머가 울리면 다른 활동으로 전이를 한다, 전이를 했을 때 어떤 큰 보상이나 강화제를 받는다, 이런 연습을 몇 번 하면 또 아이들이 전이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11장 놀이와 사회성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114페이지와 115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 아이를 봐주시는 선생님이나 다른 또래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아이에게 적합한 놀이를 선택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집에서 놀이를 하면서 사회적인 강화, 사회적인 보상을 주면서 아이의 놀이에 대한 내적인 동기도 끌어내고 사회적인 기술도 중간중간에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집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